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간은 2019년 10월 2일입니다. 예, 오후 10시 3분.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띵글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띵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일 먼저 다룰 주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봉이에요, 봉. 그래서 지금부터 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새 노트 작성에 가서 그림판을 열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봉이라는 걸 접근할 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봉에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가격. 그러니까 봉은 시간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빼면 안 돼요. 예, 시간,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봉이라는 걸 그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격. 이걸 이제 프라이스라고 적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예, 타임입니다. 자, 가격에는 시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종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는 오픈, 고가는 하이, 저가는 로우, 종가는 클로즈입니다. 자, 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면 가격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캔들 차트, 캔들 차트라는 그런 차트에서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바 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차트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차트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캔들 차트에서의 봉의 구성 요소, 그 안에 가격의 구성 요소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시간, 시간이 뭐냐? 자, 봉을 만들 때, 봉을 만들 때, 예,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고, 우린 이걸 종료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면 봉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끝납니다. 그쵸? 봉이라는 건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고요. 예. 요 시작과 끝, 요 사이 이걸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가 얼마나냐? 예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간격이 하루다. 그러면 1봉이 되고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료하는 시점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주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걸리면 월봉이 되고, 저게 만약 30분이다. 그러면 30분봉, 60분이다. 그러면 60분봉 또는 1시간봉. 만약에 저게 240분이다. 그러면 240분봉 또는 4시간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 봉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봉의 구성 요소인 가격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간에 따라 봉의 이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봉이 단순하게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일봉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봉 다음에 다음 일봉, 그 다음 일봉, 그 다음 일봉, 그 다음 일봉, 그렇게 일련의 봉들이 쫙 연속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자, 그러면 시간을 더 다뤄보자고요. 자, 시작. 이걸 스타트라고 하고, 예, 종료. 이거를 엔드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존재하죠. 여기가 9월 1일이고 여기가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이건 월봉을 의미하겠죠. 예, 이건 월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엔드이면서 시작이고 여기가 엔드이면서 시작이고 여기가 엔드이면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아요. 주식은 오후 3시 30분에 끝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는데 암호화폐는 12시에 끝나서 12시에 시작하거나 9시에 끝나서 9시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 곧 시작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주봉1, 주봉2, 주봉3, 주봉4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월봉은 주봉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월봉은 주봉을 포함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일이라는 그죠? 날짜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엔드이면서 시작, 엔드이면서 시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하나는 일봉일이 되는 거죠. 자, 월봉은 주봉을 포함하고 있고 주봉은 일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월봉은 주봉을 포함하면서 일봉을 포함해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봉 하나의 움직임은 월봉에선 30분의 1의 움직임이고 주봉에선 7분의 1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월봉 하나를 만드는데 일봉 하나는 30분의 1의 의미를 지니고 주봉에서 일봉 하나는 7분의 1의 의미를 지녀요. 주봉 하나는 월봉 하나에 있어서 4분의 1의 의미를 지닌다고요. 그러니까 쪼개보면 쪼개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봉을 가지고. 왜? 봉에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세요? 봉에는 시, 고, 저, 종 이렇게 네 가지 가격이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봉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시작, 끝.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자, 시작은 여기서 하고 끝은 여기서 하는데 고점이 여기 오는 경우가 있고 고점이 여기 오는 경우가 있죠. 저점이 여기 오는 경우가 있고 저점이 여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A, 이걸 B, 이걸 C, 이걸 D. 자, A, B, C, D를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고점은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 A, B, C, D 중에서 어디요? 고점이 와야 되는 자리는 A예요, C예요?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점을 찍는 시간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가까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나는 시점에 가까이 오는 게 좋을까요? 찍으셔도 돼요. 아까 시간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시간의 개념. 예, 끝날 때쯤 와야죠. 예, 고점은 여기 와야 좋아요. 여기. 그럼 저점이 와야 되는 시간은요. A 아니에요. C에 와야 돼요. C에 와야 돼. 고점은 C에 와야 돼요. 저점은 B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가 센터.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바닥을 먼저 찍고 고점을 나중에 찍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고점을 나중에 찍어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야 계산이 돼요. 뭘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매수는 끝에 해도 돼요. 다른 의미가 있어.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왜 고점이 끝에 가까워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리얼하게요.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야 돼. 뭘까요?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일봉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일봉만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봉을 보시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뭘까요? 자, 제가 임상훈님이에요. 그죠? 제가 임상훈님인데 이기흥님이 막 팔려고 대기하고 있어. 아니요. 떨어뜨려서 팔게 해서 싸게 사서 올려서 판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도가 있다고요. 자, 이기흥님이 팔려고 100만 주를 들고 있어요. 100만 주를. 100만 주를 들고 오로지 팔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을 미리 주면 100만 주 다 팔겠죠. 응? 고점을 A 지점과 같이 미리 주면 계속 100만 주를 나눠서 팔 거란 말이에요. 다 팔릴 때까지.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데 100만 주를 내가 다 사야 돼요. 마지막에 올리면 마지막에 올렸을 때부터 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올렸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할 거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100만 주를 못 팔아. 한 5만 주? 10만 주? 예. 그 정도만 딱 팔고 나면 끝나요. 장이 끝나. 그 봉이 딱 시간이 끝나서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목표한 가격 대비해서 받아야 되는 매도량은 시간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점에서 시작하면 그 고점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매도량을 다 받아야 되지만 막판에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매도량만 받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수 호가에 없으면 못 던지죠. 못 던질 거 아니에요. 100만 주를 들고 있어도 매수 호가창에 10만 주밖에 없으면 못 던져요. 던지면 가격이 왕창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계속 팔 거잖아요.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팔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요. 그래서 끝나. 그 얘기는 크지 않은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은 언제 와야 돼요? 끝에 와야죠. 그럼 저점은요? 미리 와야 돼. 왜? 매집할 거니까. 그죠? 올리려면 충분히 사야 되잖아요. 충분히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점이랑은 정반대인 거죠. 먼저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파는 걸 다 쓸어 담고 나서 올라가야 세력의 입장에서 수익이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빨리 와야 되고 고점은 늦게 와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 시간의 개념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고점은 적어도 중간 단계에선 아니, 저점은 적어도 중간 단계 앞뒤로는 와야 돼요. 그래야 고점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저점을 찍었으면 고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점은 후반기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점을 찍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단순히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을 찍고 올라갈 시간도 확보가 돼야 거래할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살 수 없다고요. 가격만 보고 팔 수도 없고 가격만 보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사실 봉을 분석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점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급등해야 돼. 그죠? 저점이 C와 같이 후반부에 오면 굉장히 빠르게 감아 올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감아 올릴 확률이 있으면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럴 확률이 없다. 그러면 가격이 싸도 살 수 없는 거죠. 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 시간의 개념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봉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화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거래하실 때 이 화면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좀 가벼운 봉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자, 개미 입장에서는 일찍 고점에 오면 얼른 팔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면 좋은 거죠. 그건 개미의 입장이죠. 예, 개미는 가볍잖아요. 그죠? 개미는 가볍다고요. 근데 개미 입장에선 고점이 오면 사죠. 예? 개미 입장에선 일찍 고점이 오면 산다고요. 파는 게 아니에요. 사요. 그리고 저점이 오면 팔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선 세력이 안 사니까. 고점에선 세력이 안 사잖아요. 그럼 개미는 누구한테 팔아요? 개미한테 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고점이 왔는데 그 고점에서 개미가 파는 물량은 개미가 받아요. 그리고 세력이 파는 것도 개미가 받죠. 개미가 많기 때문에 예, 다 개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세력한테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봉을 볼게요. 이걸 시가라고 하고, 이걸 종가라고 하고, 이걸 종가라고 하고, 이걸 시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있는 경우와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주식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 컬러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쓰는 그대로의 컬러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색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랑 달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주식에서 쓰는 방식은 이렇게 안 좋은 건 파란색, 좋은 건 빨간색이에요. 원래는 안 좋은 게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나쁜 거고,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있으면 양봉이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예, 저 사우스포예요. 예, 왼손잡이입니다. 저
이거 그리는 거 보고 눈치채셨군요. 예. 태생이 왼손잡이.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이제 음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색깔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양봉이다 그러면 종가가 더 높은 거고, 음봉이다 그러면 종가가 더 낮은 거예요, 시가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고가라고 하고 이걸 저가라고 하는데, 예, 고가에서 저가를 빼면 이걸 변동폭이라고 부릅니다. 변동폭. 예? 우리가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을, 예, 변동폭이라고 해요. 변동폭. 그러니까 고가는 못 오르게 막은 자리고, 저가는 못 내리게 막아놓은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양봉인 경우에는 여길 넘기가 쉬워요. 그죠? 전봉의 고가를 넘기가 쉽다고요. 왜? 가까우니까. 여길 깨기는 어려워요. 멀어요. 멀어.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그리면, 예, 밑에서 막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강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림을 딱 보고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누르는 힘이 받치는 힘보다 약하다. 그럼 반대의 음봉은요, 누르는 힘과 받치는 힘을 따졌을 때 받쳐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누르는 힘이 강한 거고.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 나쁘다. 양봉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양봉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더 좋다. 왜냐하면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봉에도 양봉이 나올 확률이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올 확률보다 높아요. 반대로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음봉이 나온 뒤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음봉은 나쁘고 양봉은 좋은 거죠. 됐죠? 자, 양봉이 있습니다. 양봉이 있는데 양봉이 좋다 그랬잖아요. 좋다. 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양봉이 좋은 이유. 그 양봉이 좋은 이유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양봉이 좋은 이유는 고점을 넘기 쉽고 저점을 지키기 쉬워서 그래요. 즉, 고점을 넘기 좋고 저점도 지키기 좋기 때문에 양봉이 좋은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상승하는 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요. 이게 상승입니다. 근데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였는데 그 다음에도 또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양봉을 그리죠. 자, 결국엔 상승할 때 그리는 봉은 뭐예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양봉이에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인 거죠. 이렇게 그리면 안 좋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렇게 그리면, 그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음봉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세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려면 그 전복은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요? 이 전복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과 종가 사이가 멀어야 돼요. 예, 멀어야 된다고요. 자, 종가 마이너스 저가가 커야 돼요. 그럼 크다는 얘기는 보세요. 저가, 종가가 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길어도 돼요. 왜냐하면 시가랑 먼 게 아니라 저가랑 멀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봉은 장대 양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긴 양봉을 그렸을 경우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냥 양봉은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아랫꼬리가 길게 확보되거나 아니면 아랫꼬리를 그리기 싫으면 장대 양봉으로 그리면 돼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장대 음봉이거나 그죠? 윗꼬리가 긴 음봉을 이렇게 그리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죠? 이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봉의 전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뭘 설명드렸냐? 봉을 봉의 구성 요소는 뭐다? 시간과 가격, 가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봉을 설명할 때 봉이 어떤 봉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어디에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에 의해서 봉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하기 위한 의도와 하락하기 위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봉을 보자고요. 봉. 자, 이제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자, 요 A라는 봉을 보면 양봉 다음 몸통 짧고 밑꼬리가 긴 음봉은 애매모호. 애매모호. 그죠? 양봉 다음 몸통 짧고 밑꼬리가 긴 음봉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랫꼬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힘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 봉은 고점은 낮췄어요. 그렇죠? 근데 저점은 올렸어요. 자, B로 가니까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올려요. 그죠? 근데 계속 어떤 봉을 그려요? 음봉을 그리죠. 얘도 음봉, 얘도 음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하락하고 싶은 의지는 담고 있으나 전봉의 저점은 안 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난달인데 지난달은 낮추고 이제 낮췄어요. 그리고 음봉이에요.
그럼 이 봉은 되게 안 좋은 봉이에요. 실제로. 맞죠? 9월 달의 봉은 안 좋은 봉이라고요. 9월 달에 봉은 안 좋다고요. 자, 그럼 이제 10월 달을 보자고요. 그럼 10월 달에 변동폭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월 달이 만들어 놓은 변동폭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 정도. 예. 이 위를 넘어서거나 이 밑을 붕괴하면 변동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이 안 돼요. 응?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빠질지 일단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느냐? 고점을 막아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근데 거리를 보세요. 짧지. 짧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따졌을 때 A가 B에 비해 현저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릴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내릴 힘이 세다고. 이제 봉만 보고 감이 오시죠? 봉을 하나 딱 떼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딱딱 짜게 해가지고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일봉으로만 봐. 그러면 안 보여요. 일봉으로만 보면 안 보인다고요. 자, 이걸 길게 느려뜨려 볼게요. 그러면 8월, 여기 9월 1일이고, 여기 9월 30일이에요. 자, 이걸 다시 캡처 떠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그러면 고점이 언제 왔냐? 고점이 아마 이때 온 것 같죠? 예,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저점은 이날 왔어요.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저걸 일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저걸 일봉만 두고 해석을 해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땐 그냥 연속된 봉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월봉으로 딱 쪼개서 보면 고점이 먼저 왔어. 그죠? 그리고 막판에 떨어져서 막판에 저점을 그린 거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고점이 먼저 오고 저점이 나중에 나오면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이날 폭락했어요. 그죠? 이렇게 C 자리에서 폭락을 했는데 저 폭락은 단순하게 가격만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건 월 말로 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저 폭락이 차라리 1번을 지나고 나서 왔다면 달랐겠죠. 저 C에 해당하는 저 장대 음봉이 1번을 지난 후에 왔다면 올라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C가 온 자리는 20일을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저렇게 눌러놓고 뭐예요? 안 올리는 거죠, 세력이. 저 봉이 보이실 거예요. 안 올려. 왜? 그냥 월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봉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봉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에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일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일봉의 흐름 자체를 월봉 안에다 딱 넣어놓고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으로 딱 나눠서 보면 저 C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확 떨어졌을 때, 야, 싸다가 아니라, 아이고, 망했다죠. 이제 의미 아시겠어요? 그렇죠. 월봉을 음봉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이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의도야.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의도가 그거라고요. 근데 그걸 C라는 시점에서 보여준 거죠. 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못 빠져나가게. 갇힌 거잖아요. 못 팔아요. 저렇게 물리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걸 안 올려. 절대로 올려 팔 수 없게. 저 C의 장대 음봉을 메꾸는 봉을 안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건 그들의 의도인 거예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무조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 대화가 돼. 그 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봉만 들어있는 거예요. 일봉 외의 봉이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일봉이나 하나의 주봉이 갖는 의미는 안 보고 움직이는 돈만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돈만. 아, 이게 올랐으면 올랐다.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라고만 해석을 하지. 이게 왜 올랐고, 이게 왜 떨어졌고, 이게 오른 게 주봉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게 월봉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본인이 머릿속에 그런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 오른다 했으면 올라야 되고 떨어진다 그랬으면 떨어져야 돼. 근데 이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야, 그건 누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를 수도 있어? 오를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 있죠. 하림님이 되게 날카롭게 보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밑으로 빼야 된다고요. 지금은 밑으로 빼는 게 맞다고. 아니면 옆으로 가든가. 지금은 만약에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표가가 높아요. 목표가가 높고 매수가가 낮아. 그러면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가 아니라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래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지지가 있어서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의 전략은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목표가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건 지지까지 내려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전략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쓸 때 차이는 뭐냐면 손절선과의 거리예요. 거리. 지지까지 내려오게 되면 손절선에 해당하는 지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줄어요. 그런데 목표가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전략은 손절폭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당사자가 그 리스크를 커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거고, 나는 그런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지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리스크를 줄여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건 거래의 스타일에 대한 문제지, 분석하는 사람이 이건 꼭 내려요, 이건 꼭 올라요 라고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손절폭 넓게 잡아도 길게 잡아도 나는 돈 많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거래할래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죠. 자, 월 초반에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 근데 그 양봉도 저항이 없는데 올라가는 거면 끝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이라는 게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올려놓고 계속 옆으로 가는 거죠. 자, A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1번까지 갔는데 그 1번부터 계속 열흘 동안 횡보하는 거죠. 왜? 올라갈 때 놓고 떨어뜨리긴 싫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빨랫줄 넣는다고 하듯이 그냥 계속 옆으로 가면서 버텨요. 그럼 뭐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왜? 고점이 위치해야 되는 자리는 초반이 아니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려고 하는 종목은 초반에 올렸으면 중간에 횡보를 한동안 하다가 막판에 또 올려요. 그래서 횡보 기간이 있죠. 근데 내리는 종목은 올렸다가 밑으로 한번 내리죠. 버티기 힘드니까. 그 매도 물량을 다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예. 이제 일봉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봉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훑어봤어요. 이걸 알고 보시는 것과 이거를 모르고 보시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다가 물려요. 아니면 수익이 나서 홀딩을 해. 그럼 이걸 언제까지 홀딩할 거예요? 그 기간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오늘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봉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일봉이라는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주봉이나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고민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일봉 하나하나가 그 날짜들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봉 하나는 주봉에서 7분의 1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퍼센티지를. 그죠? 그러니까 2개 쌓이면 7분의 2, 3개 쌓이면 7분의 3. 이렇게 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싸우면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날짜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사기 싫어요. 그렇죠. 예, 월 초반에 올리고 월 후반까지 계속 빨래 널다가 다음 달 초반에 다시 확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횡보 같은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식은 거래일수가 월 따져도 20일에서 22일 정도, 적은 달은 18일 정도 되는 달도 있어요. 18일, 17일 되는 달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인데 어, 설날이 목요일이에요. 설날이 목요일이면 수, 목, 금, 토, 일을 다 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3일이 빠지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뭔가 더 쉬는 게 뭔가 겹쳐요.
겹치면 거래 일수가 확 준단 말이에요, 주식은. 근데 암호화폐는 그냥 365일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이 많게는 31일까지니까 뭐 주식 대비하면 한 40% 이상은 더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주식은 아침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끝나는데 암호화폐는 24시간이 다 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날짜의 개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루에 거래하는 시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 횡보하는 날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겨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월봉을 보자고요. 월봉. 아니, 주봉. 주봉을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의 주봉을 잘 보세요. 지금의 주봉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저가 깼어요. 그죠? 지난주에 저가를 깼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고점은 넘지 않았어요. 자, 이 봉이 가진 의미는 하락이에요. 그죠? 이 주봉이 가진 의미는 하락입니다. 하락.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으로 끝나면 지금 봉은 하락이지만 다음 봉은 상승하기 유리해. 맞죠? 지금 봉은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봉은 비록 좋지 않지만 다음 봉이 됐을 때는 이렇게 끝나면 저점은 상대적으로 지키기 유리하고 고점은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봉도 저점을 깨기 쉽고 그 다음 봉도 고점을 넘기가 어려운 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은 현재 상태로는 하락. 예,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상승하기 좋은 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양봉으로 끝나면 무슨 얘기냐? 지난달 저가를 지키겠다예요. 지난달 저가를 지키겠다. 아직 지난달 저가를 깼나요? 잠깐만요. 주봉. 안 깼죠? 지난달 저가를 아직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상태로 만약에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번 주의 저가가 지난달의 저가이기 때문에 예, 지난달의 저가를 깨지 않겠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사실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되는 게 맞아요. 깨기 쉽게 그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건 하락봉이라고요. 근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 지금은 하락봉이지만 이걸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양봉으로 끝내주면 그 다음 봉은 상승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봉과 봉이 연결이 되시죠? 예, 지금의 월봉, 지금의 주봉, 지금의 일봉이 계속 시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따졌을 때 아직 반이 안 지났어요. 반이 안 지났죠. 월, 화, 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나이스예요. 저점은 미리 왔기 때문에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고점이 지금 온 건지 안 온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 주봉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게 중요하죠. 자, 10월 봉이 도지 캔들로 끝나면 11월 봉은 상승봉. 10월 봉이 도지 캔들로 끝난다?
도지 가지고 안 돼요. 도지 가지고 안 돼요. 양봉이 좀 있어야 돼요. 도지로 안 돼요. 이 봉은 도지로 되는 봉이 아니야. 예. 양봉이 좀 나와야 돼요. 지난달 시가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윗꼬리가 거의 없어야 돼요. 윗꼬리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 깨면 한 600만 원까지 내려가 주는 게 베스트. 그리고 감아 올려야 돼요. 근데 오늘이 2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엄청 많아요. 아직도 한 29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자, 현재 주봉 안에 지난 월봉의 저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애매하지 않죠?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르다고요. 이번 주의 저가가 지난달의 저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혀 이게 혼동이 되지만 만약에 다음 주가 딱 되면 그죠? 완벽하게 분리되죠. 이번 주는 혼동이 되실 거잖아요. 이기영님이 보실 때 이번 주는 혼동이 돼. 근데 이번 주에 양봉이 내고 다음 주로 딱 넘어갔을 때는 월봉으로 봤을 때의 전달은 음봉이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의 전주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거래가 안 돼. 근데 주봉으로는 거래가 돼요. 그죠? 양을 등졌잖아요. 양봉을 등졌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기회가 주봉상에 온 거죠. 월봉은 원래 기회가 없고. 그러면 주봉상의 기회를 잡았을 때 7일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7일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한 달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일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7일간 거래를 하는데 30%가 올랐어. 그러면 홀딩해도 상관없겠죠. 왜? 30%의 수익으로 손실날 확률이 무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원래 이번 주 7일 안에 거래를 끝내려고 했는데 수익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수익을 까먹는 조건으로 시간을 그 다음 주까지 연장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다 시간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세요. 왜? 일봉만 보시니까. 일봉만 보니까 일봉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각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벗어나지지 않으니까 계속 일봉 안에서 상승하락만 다 판단을 하죠. 주봉은 어떻게 그리고 있고 240분봉은 어떻게 그리고 월봉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종착점이 갔을 때 이 봉이 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자, 주봉은 얘네들은 음봉을 낼 거야? 아니면 주봉을 양봉을 낼 거야? 아니면 월봉을 음봉을 낼 거야? 월봉을 양봉을 낼 거야? 라는 의도를 애초부터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그림은 안 보고 순간순간에 이익과 손실에만 매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거래자분들이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이 첫 방송을 한 의도예요. 이게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분석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띵들이라는 이 도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아 복잡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월봉은 뭐고 주봉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걸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봉을 보세요. 그러면 주봉을 왜 봐? 그죠?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 주봉 그거 왜 보냐고. 귀찮은데?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이게 거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다 바꿔놔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다 벗겨진다고요. 자, 내가 매수를 했어. 잘못됐어. 그 다음에 언제 사?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에서 샀을 때 뭔가
음, 캔들 몸통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아, 후월봉이 반 이상 올라와야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예,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몸통의 크기가 뭘 만드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단순히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아니라 봉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어디까지 가면 뭐가 생기고 어디까지 가면 뭐가 안 생기고 이거를 그냥 버튼만 눌러가지고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없잖아요. 봉이 움직이는 것만 보지 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봉을 만들어. 그러면 그냥 봉이 만든 게 그냥 봉이 만들어졌네가 아니라 그렇게 봉을 만들면 그 다음 봉에 어떤 힘이 생겨요. 힘. 그 봉. 그 이전 봉이 만들어 놓은 힘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그 구조가 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그, 그 힘도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힘을 파악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봉이 만들어 놓은 힘이 그 다음 봉에 보여져요. 지금 아마 한 몇 초 딜레이가 있으실 텐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봉에 힘이 딱 보이죠? 지금 봉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저게. 자, 주봉으로 바꿨을 때 딱 힘이 보이지 않으세요? 선들이 딱딱딱딱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의 봉을 만들면 저 정도의 힘이 생긴다고요. 자, 일봉으로 가볼까요? 예, 일봉으로 가면 이런 식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받치고. 그러니까 하림님이 이야기하신 캔들의 몸통에 의해서 저렇게 지표들의 위치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지표의 위치, 저 지표의 위치가 봉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봉 그려질 때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확률적으로 높아진다고요. 그건 나중에 볼린저 밴드를 설명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봉과 지표와 관계, 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봉의 형태만 딱 보면 감이 와요. 눈으로 딱 지표를 봉을 딱 보잖아요. 그럼 대충 다음 봉은 어느 정도 힘이 만들어져 있겠다라는 걸 이렇게 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봉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모든 거의 시작은 봉이에요. 봉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리고 봉을 왜 쪼개는지, 봉을 왜 합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고점이 어디에 오고 저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려면 봉을 쪼개야 돼요. 그 봉, 일봉만 딱 보고 일봉의 고점이 온 시간과 일봉의 저점이 온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주봉, 봉 하나만 보고 고점이 온 시간과 저점이 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일봉을 주봉을 일봉으로 쪼개면 그쵸? 무슨 요일에 고점이 왔고 무슨 요일에 저점이 왔는지 시간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일봉을 쫙 보고 있는데 그 일봉을 가지고 주봉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또 월봉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거는 적분이고요. 봉을 쪼개는 거는 미분이에요. 미분은 나눈다는 얘기고 적분은 합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봉을 보실 때 항상 때로는 적분해서 보고 때로는 미분해서 보시면서 이 봉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드린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 담아 두세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를 이전에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조금 혼동이 오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 강의가 된 이유도 이게 기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띵글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구조들을 보시면 아 이렇게 활용하고 쓰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녹화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